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YIDN 그룹 타워의 최상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지만 그 누구도 창밖을 내다볼 여유가 없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될 프로젝트의 향방의 중소기업인 이노테크의 미래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윤서연은 이노테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팀원들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에서는 완벽하게 정리된 발표 자료가 빛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전문가의 모습이었지만 차가운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다른 손으로 꾹 누르고 있었다. 지난 6개월간 밤낮으로 매달렸던 프로젝트의 성패가 단 몇 시간 안에 결정된다는 사실이 무거운 압박감으로 어깨를 짓눌렀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작은 회사인 이노테크가 국내 최대 기술 기업인 YIDN 그룹과의 협업 기회를 잡은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만약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면 회사는 단숨에 업계의 주목을 받는 유망주로 떠오를 것이고 그녀 자신 역시 커리어의 정점을 찍게 될 터였다. 실패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모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회사의 존폐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YIDN 그룹의 임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하나같이 날카로운 인상과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그들은 이노테크 팀을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거대 기업의 일원이라는 오만함과 작은 회사를 향한 미묘한 무시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애써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마지막으로 발표 내용을 점검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할 수 있어. 준비는 완벽해. 바로 그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압도적인 존재감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했다. 잘 다려진 짙은 네이비색 정장은 그의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을 완벽하게 드러냈고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은 냉철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풍겼다. 그는 YIDN 그룹의 신화적인 존재, 강지훈 대표였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10년의 세월이 흘러있던 소년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깊고 서늘한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의 기억 속에 박제된 모습 그대로였다. 뜨거운 여름날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던 소년. 서툴지만 진심 어린 눈빛으로 미래를 약속했던 첫사랑. 그가 바로 강지훈이었다. 강지훈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스캐너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었고 마침내 윤서연에게 닿았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시선을 거두고 상석에 앉았다. 그의 냉정한 태도에 서연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역시 나를 알아봤을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설령 알아봤다 해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겠지.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노테크 측에서 먼저 발표해 주시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10년 전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이던 소년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타인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지금은 사적인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의 명운을 짊어진 프로젝트 매니저 윤서연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YIDN 그룹의 임원들과 강지훈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이노테크의 프로젝트 매니저 윤서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제안하는 프로젝트 넥서스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프로페셔널한 태도 뒤에 완벽하게 숨겼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프로젝트의 개요 기술적 혁신성,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세상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하나는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 다른 하나는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기억들이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강지우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그녀의 발표 내용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때때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들은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마치 이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분석해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시하신 데이터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시장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닌가요?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고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비해왔다. 그녀는 침착하게 추가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그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했다. 그녀의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에 YIDN 그룹의 다른 임원들 사이에서는 작게 감탄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들은 처음 이노테크를 얕보았던 시선을 거두고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지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냉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차가워진 듯했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일부러 더 혹독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과거의 인연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 혹은 그녀가 자신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이. 그럴수록 서연은 오기가 생겼다. 결코 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서연은 프로젝트의 비전을 설명하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열정은 차가운 회의실의 공기를 조금이나마 데우는 듯했다. 발표가 끝나자 짧은 정적이 흘렀다. 잘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내일 오전의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강지우는 간결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으로 회의는 끝이었다. 어떠한 격려나 긍정적인 신호도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더 주지 않고 그대로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를 따라 임원들도 하나둘씩 퇴장했고 거대한 회의실에는 이노테크 팀원들의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팀원 하나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우리 발표가 그렇게 별로였나? 한 팀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팀원들을 독려했다. 아니요, 다들 정말 잘해줬어요. YIDN 그룹의 스타일이 원래 저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그녀는 리더로서 팀을 안정시켜야 했지만 정작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그녀 자신이었다. 팀원들을 먼저 내보낸 후 서연은 잠시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멍하니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빛도 그녀의 마음을 밝혀주지 못했다. 1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은 이제 손에 닿을 수 없는 거대한 성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완벽한 타인으로 대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러자 10년 전 그 여름의 풍경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뜨거운 햇살 아래 땀 흘리며 함께 자전거를 타던 길. 눅눅한 장맛비 소리를 들으며 낡은 도서관 구석에 앉아 있던 시간. 그리고 처음으로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
그때의 강지우는 가난했지만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찬 소년이었다. 그의 눈은 항상 따뜻했고 그녀를 향한 미소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빛났다. 그랬던 그가 어쩌다 저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까? 지난 10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는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녀의 곁을 떠났던 걸까?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던 질문들이 다시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으로 묻어둬야 할까?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연이 깜짝 놀라 돌아보자 회의실을 나갔던 강지훈이 어느새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회의실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와는 다른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서연 씨. 그가 마침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10년 만에 그의 입에서 나온 자신의 이름은 너무나도 낯설게 들렸다. 서연아 하고 다정하게 부르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그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이노테크의 PM이 아니라 그저 한때 그를 사랑했던 윤서연이었다. 오랜만이네요. 강지훈 대표님. 서연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대표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을 스스로 확인시켰다. 그녀의 말에 지훈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그는 잠시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인상적이더군요. 그가 내뱉은 말은 결국 또다시 비즈니스적인 이야기였다. 서연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10년의 공백과 달라진 위상 앞에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감상일 뿐이었다. 그녀는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좋게 봐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저희 팀원 모두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철저한 사무적인 태도에 이번에는 지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세상 참 좁군.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과거를 향한 감정이 묻어나는 듯했다. 그 작은 틈을 발견하자 서연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게요. 저도 대표님이 YIDN 그룹의 CEO이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서연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탄과 함께 미묘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가 이룬 엄청난 성공을 인정했지만 그 성공이 두 사람을 영원히 갈라놓은 거대한 강처럼 느껴졌다.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을 건네거나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지우는 다시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이 집요하게 그녀의 얼굴을 파고들었다. 잘 지냈어? 그가 불쑥 물었다. 격식을 차리지 않은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질문이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이 애써 쌓아 올린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잘 지냈냐고 당신이 사라진 후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궁금하기는 한 거야. 강지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서연의 세상이 잠시 멈췄다. 잘 지냈냐는 그 평범한 한마디가 수천 개의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가슴에 밝혔다. 지난 10년 그가 없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괜찮지 않았다. 첫 몇 년은 그를 원망하고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그 다음 몇 년은 그를 잊기 위해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괜찮아지기 위해, 아무렇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시간들이었다. 네, 덕분에요. 잘 지냈습니다. 서연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연습했던 표정이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지훈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는 다른 대답을 기대했던 걸까? 아니면 그녀의 삶에 자신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그의 복잡한 심경을 읽어낼 방법은 없었다. 그렇다니 다행이군. 짧은 대답과 함께 그는 몸을 돌렸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그가 떠난 회의실에 다시 혼자 남은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은 다리를 애써 버텼다. 그와의 재회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낡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처럼 아팠다. 차라리 오늘 이 프로젝트가 거절당해서 다시는 그를 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들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은 초조하게 YIDN 그룹에 연락을 기다렸다. 어젯밤 강지훈과의 짧은 만남 이후 그녀는 프로젝트의 성패보다 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더 신경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10년이 지났어도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서 자유롭지 못했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YIDN 그룹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YIDN 그룹이 이노테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심지어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YIDN은 이노테크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프로젝트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양사의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전담팀의 총괄 책임자는 강지훈 대표가 직접 맡을 것이라고 했다. 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것은 이노테크에게는 최고의 기회였지만 그녀 개인에게는 가혹한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는 좋든 싫든 강지훈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일해야만 했다. 그를 완벽한 상사로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대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이 프로젝트를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서연은 YIDN 타워에 마련된 전담팀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그녀의 팀원들과 YIDN에서 파견된 엘리트 직원들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사무실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모든 업무는 철저히 공유되고 기록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곳의 모든 것은 효율성과 성과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감상이나 사적인 감정이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다. 잠시 후 강지훈이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어떠한 인사도 없이 곧장 자신의 자리로 가 앉더니 곧바로 서연을 포함한 각 파트의 리더들을 회의실로 호출했다. 첫 공식 업무 회의였다. 회의 내내 그는 냉정하고 이성적이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각 팀에 요구되는 역할과 기한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의 말투에는 사적인 감정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윤서연 PM은 매일 업무 종료 전에 저에게 직접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세요. 사소한 문제라도 놓치지 말고 모두 공유해야 합니다. 그의 지시에 서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매일 그와 독대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간결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눈을 보면 자꾸만 10년 전 같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소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서연은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 설계도를 검토하다가 작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제 사용자의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다. 그녀는 해결책을 고민하며 머리를 싸맸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와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돌아보지 않아도 강지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서늘한 향기가 코끝에와 닿았다. 이 부분 연산 처리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군요. 그는 정확히 그녀가 고민하던 지점을 짚어냈다. 서연이 놀라서 그를 쳐다보자 그는 이미 그녀의 모니터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CEO라는 직함이 단지 운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과거의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10년 전 여름 시립 도서관의 낡은 열람실. 두 사람은 눅눅한 공기 속에서 나란히 앉아 두꺼운 전공 서적과 씨름하고 있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들은 교수가 내준 어려운 과제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우고 있었다. 서연이 복잡한 수식 앞에서 끙끙거리자 옆에 있던 지훈이 그녀의 노트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연필을 들어 그녀의 풀이 과정에 새로운 접근법을 그려넣기 시작했다. 이렇게 변수를 치환해서 접근하면 어때 계산이 훨씬 간단해질 거야. 그의 설명은 명쾌했고 막혀있던 문제가 거짓말처럼 풀렸다. 서연이 감탄하며 그를 바라보자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의 미소는 창밖의 굳은 장맛비마저 환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고마워 지훈아. 너 정말 대단하다. 그녀의 칭찬에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너랑 같이 있으니까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그 말에 서연의 심장도 함께 두근거렸다. 윤서연 PM. 지훈의 목소리가 서연을 과거의 기억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 다른 생각을. 네,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녀는 일부러 더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함께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분명 같은 기억을 떠올렸을 텐데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과거의 따뜻했던 순간은 현재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 갈 곳을 잃고 부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던 다정한 연인이 아니라 상사와 부하 직원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상호작용은 이런 식이었다. 업무적으로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지훈의 날카로운 지적과 서연의 꼼꼼한 실행력이 더해져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척되었다. 하지만 업무 외적으로는 단 한마디의 사적인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서로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쳐 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은 중요한 데이터를 정리하느라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팀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는 그녀의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한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대표이사실 문이 열리더니 지훈이 걸어 나왔다. 그 역시 아직 퇴근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조금은 편안한 모습이었다. 그는 탕비실로 가더니 잠시 후 커피 2잔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그중 한 잔을 말없이 서연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서연이 놀라서 그를 쳐다보자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피곤해 보여서. 그가 타온 커피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였다. 10년 전에도 그는 항상 그녀의 취향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커피잔을 감싸 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과 함께 깊은 향이 입안에 퍼졌다.
그 순간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그해 여름의 끝자락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직전에 어느 날 밤이었다. 두 사람은 동네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우는 자판기에서 뽑아온 따뜻한 캔 커피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날따라 그는 말이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다. 서연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괜찮다고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아, 만약에 내가 아주 멀리 떠나야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 가는데? 그녀가 불안하게 되묻자 그는 애써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우리 서연이 두고 내가 어딜 가겠어.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손길에는 절박함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변해갔다. 웃음이 줄었고 연락이 뜸해졌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가 남긴 것은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던 차갑게 식은 캔 커피의 감촉과 영원히 풀리지 않을 의문뿐이었다. 왜 떠났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때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의 질문을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다. 질문을 던진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묻지 않겠다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수없이 다짐했었는데. 지우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깊은 침묵에 빠졌다. 사무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말할 수 없었어. 아니, 말할 자격이 없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10년간 그가 짊어져 왔을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자격이 없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대답은 그녀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밀어넣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했다. 강지훈의 대답은 더 큰 질문만을 남긴 채 대화를 끝맺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고 서연 역시 씁쓸한 커피 향만이 남은 책상으로 돌아와 남은 일을 마저 정리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 두꺼워지고 견고해졌다. 업무는 기계적으로 흘러갔지만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하지 않았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강지훈의 날카로운 방향 제시와 윤서연의 세심한 관리가 시너지를 일으키며 전담팀은 초반부터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YIDN 그룹 내부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모두가 이 성공을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불쾌한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YIDN 그룹의 최민준 전무였다. 최민준은 YIDN 그룹 창업주의 먼 친척이라는 배경과 자신의 수완을 바탕으로 최연소 임원 자리까지 오른 야심가였다. 그는 젠틀한 미소와 세련된 매너 뒤에 얼음처럼 차가운 계산과 권력욕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강지훈을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로 여겨왔다. 갑자기 나타나 독보적인 능력으로 회사를 장악해버린 강지훈의 존재는 그의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는 강지훈에게서 약점을 찾으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강지훈은 공사 구분이 철저하고 사생활마저 베일에 쌓여 있어 좀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노테크와의 협업 프로젝트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저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과의 일반적인 협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는 강지훈의 모습과 그가
이노테크의 PM인 윤서연을 대하는 미묘한 태도에서 최민주는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비서를 통해 강지훈과 윤서연의 과거를 은밀히 조사했다. 10년 전 같은 동네에서 자란 첫사랑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최민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완벽해 보이던 강지훈에게 드디어 인간적인 약점이 생긴 것이다. 그는 이 관계를 이용해 강지훈을 흔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의 첫 번째 움직임은 아주 사소하고 교묘하게 시작되었다. 전담팀이 1차 프로토타입의 핵심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업로드하기로 한 날이었다. 서연의 팀은 며칠 밤을 새워 작업한 결과물을 마감 시간 직전에 완성했고 마지막 업로드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노테크 팀원들의 서버 접근 권한이 갑자기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말도 안 돼. 방금 전까지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접근이 안 되는 거지? 팀원 중 한 명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서연은 즉시 YIDN의 IT 지원팀에 연락했지만 담당자는 원인을 알 수 없으며 해결하는데 최소 몇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마감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이 데이터를 제 시간에 업로드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모든 일정이 연기되고 프로젝트 전체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YIDN 소속 직원들은 은근한 눈빛으로 서연과 그녀의 팀을 바라보았다. 역시 작은 회사 사람들은 일 처리가 미숙해 라고 말하는 듯한 무언의 압박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 모든 상황은 최민준의 사무실에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를 통해 전담팀 사무실의 CCTV 영상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버 접근 권한을 막은 것은 IT 지원팀에 있는 자신의 사람을 통해 실행한 간단한 조작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과연 그가 윤서연을 감싸고 돌 것인가? 아니면 냉정하게 원칙대로 처리할 것인가? 강지훈 역시 이 사태를 보고받았다. 그는 즉시 이것이 최민준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그가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얼마나 유치한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최민준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그의 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터였다. 그는 일단 윤서연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는 인터폰을 들어 비서에게 지시했다. 윤서연 PM, 지금 즉시 제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표실로 호출받은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질책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굳은 표정으로 그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강지훈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왔음에도 한동안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보고하세요.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서연은 준비해온 대로 현재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IT 지원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간결하게 보고했다. 그녀는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자신의 관리 책임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의 지우는 처음으로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마감 시간까지 이제 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철저히 결과만을 요구하는 냉정한 CEO였다. 서연은 그의 차가운 태도에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상처받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의 질문에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플랜 B를 가동하겠습니다. 중앙 서버가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비상용 클라우드 서버에 우선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공유하겠습니다. 보안 등급은 조금 낮아지겠지만 프로젝트 일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T 지원팀의 협조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명쾌하고 결단력 있었다.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의 자질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사실 그녀는 이런 비상 상황을 대비해 미리 백업 시스템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강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이 정도로 성장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좋습니다. 즉시 실행하세요. 그리고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그는 짧게 말하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서연은 그의 사무실을 나와 곧바로 팀원들에게 플랜 B를 지시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YIDN 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대처 능력에 놀라는 눈치였다. 결국 마감 시간 10분 전 그들은 비상용 서버에 모든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었다. 위기는 일단 넘어간 듯 보였다. 최민주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보고받고 혀를 찼다. 생각보다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재미있어졌다고 생각했다. 이번 일로 그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확인했다. 강지훈이 윤서연의 일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 흥미롭군. 그녀를 아끼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철저히 선을 긋는다. 그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주지. 최민주는 다음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업무 방해가 아닐 것이다. 그는 윤서연의 평판과 신뢰도 자체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IT 업계에 익명의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노테크의 윤서연 PM이 사실은 실력도 없으면서 CEO인 강지훈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YIDN 그룹 내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수군거림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전담팀 내부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했다. YIDN 직원들은 서연을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과 말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묻어났다. 서연은 이 모든 변화를 피부로 느꼈지만 섣불리 해명할 수도 없어 속으로만 끙끙 앓아야 했다. 그녀의 리더십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악의적인 소문은 보이지 않는 독처럼 전담팀 사무실 전체에 퍼져나갔다. 윤서연의 등 뒤에서 오가는 수군거림과 의심의 눈초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핥혔다. 그녀가 내리는 지시마다 YIDN 소속 직원들은 미묘하게 토를 달거나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협력과 신뢰가 생명인 팀 프로젝트에서 리더의 권위가 흔들리자 업무 효율은 눈에 띄게 저하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밤마다 홀로 남아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최민준이 원하는 바일 터였다. 그녀는 소문을 잠재울 유일한 방법은 압도적인 실력과 성과를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2배, 3배로 일에 몰두했다. 매일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챙겼다.
하지만 최민주는 그녀가 재기할 시간을 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사회를 일주일 앞두고 새로운 계략을 실행에 옮겼다. 이번 목표는 프로젝트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핵심 보안 모듈이었다. 그의 지시를 받은 내부 조력자는 아무도 모르게 프로토타입의 소스 코드에 치명적인 백도어를 심어 놓았다. 이 백도어는 평소에는 잠복해 있다가 가장 중요한 시연 순간에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도록 설계되었다. 이사회 D3 최종 리허설을 진행하던 중 끔찍한 사태가 발생했다. 완벽하게 작동하던 프로토타입이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며 모든 데이터가 뒤엉키기 시작한 것이다.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에러 코드만이 가득 찼고 비상 경고음이 사무실을 날카롭게 울렸다. 팀원들은 모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버그가 아니었다.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였다. 이 소식은 즉시 경영진에게 보고되었고 최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다. 그는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이 사태를 공론화했다. 그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처음부터 외부 업체에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의 핵심을 맡기는 것을 우려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고 이대로는 이사회에서의 망신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발언은 다른 임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이노테크와 윤서연을 질타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최민주는 결정타를 날렸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내부 보안 전문가를 투입하여 프로젝트의 통제권을 YIDN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의 진짜 속셈은 프로젝트를 강탈하려는 것이었다. 모든 시선이 회의를 침묵 속에서 지켜보던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강지훈은 불타는 속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최민준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물증이 없었다. 여기서 윤서연을 감싸는 발언을 한다면 그녀가 자신의 사람이라는 소문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릴 터였다. 하지만 이대로 최민준의 뜻대로 프로젝트를 넘겨줄 수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문제의 책임자는 윤서연 PM입니다. 그녀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겠습니다. 화상 연결을 통해 회의에 참석한 서연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이 사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아직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48시간을 주십시오.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원인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발언에 회의장은 술렁였다. 최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48시간이라니 불가능한 소리 마시오. 이미 YIDN의 최고 전문가들도 원인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강지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좋습니다. 48시간을 주겠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윤 PM은 물론이고 이노테크 전체가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야 할 겁니다. 그의 결정은 서연에게 기회를 주는 동시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으로 미는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서연은 자신의 핵심 팀원들을 불러 모았다. YIDN 직원들의 불신이 가득한 사무실에서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만을 믿을 수 있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해. 이건 단순히 버그를 잡는 게 아니야. 우리 회사의 자존심과 우리의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야. 그녀의 비장한 말에 팀원들의 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무실 한편에 격리된 공간을 만들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은 채 코드 분석에 매달렸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수백만 줄에 달하는 코드를 한 줄 한 줄 검토하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지쳐 쓰러졌다가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24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여전히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다. 절망감이 그들을 덮쳐왔다. 한편 강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잠도 자지 않고 실시간으로 그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돕고 싶었지만 나설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를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동원해 이번 사태의 배후를 추적했고 마침내 최민준과 연결된 내부 조력자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가 심어놓은 백도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서연에게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복잡한 암호처럼 보이는 문자열 하나만 적혀 있었다. 크로노스 트리거 721. 그것은 10년 전 두 사람만이 알던 컴퓨터 동아리에서 만들었던 작은 프로그램의 이름과 프로젝트 시작 날짜의 조합이었다. 그 프로그램은 특정 시간에만 작동하는 타임락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밤샘 작업으로 몽롱했던 서연은 의문의 이메일을 받고 처음에는 스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크로노스 트리거라는 단어를 본 순간 그녀의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것은 평범한 버그가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발동하는 논리폭탄, 즉 시한폭탄과 같은 악성 코드일 수 있다는 암시였다. 그녀는 즉시 팀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단순한 오류가 아니야. 코드 속에 숨겨진 트리거를 찾아야 해. 그녀의 가설은 적중했다. 이메일이 가리킨 방향을 따라 역추적하자 그들은 마침내 교묘하게 위장된 악성 코드를 발견했다. 그것은 이사회 시연이 시작되는 정확한 시간에 시스템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데이터를 파괴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코드를 해체하고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백도어를 심은 내부자의 접속 로그까지 확보했다. 해가 뜰 무렵 그들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사회 당일 최민주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앉아 있었다. 그는 윤서연이 결국 실패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시연이 시작되고 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무대에 섰다. 그녀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최민주는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서연의 시연 화면에 나타난 프로토타입은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서연은 발표 말미에 이번 사태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녀는 그것을 외부 공격자에 의한 고도의 보안 침해 사고라고 명명했다. 그녀는 범인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지만 확보한 접속 로그와 백도어의 분석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 YIDN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프로젝트를 방해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사회의 분위기는 급반전되었다. 윤서연과 이노테크를 향했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내부의 적을 향했다. 그녀의 위기 대처 능력과 뛰어난 기술력은 모든 이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소문을 잠재우고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신뢰와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서 장비를 정리하던 서연에게 강지훈이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밤새 마셨던 빈 커피컵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고했어요. 윤서연 PM.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가식도 없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가 지난 며칠간의 고통을 눈 녹듯 사라지게 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얼음벽에 처음으로 따뜻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이사회 시연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프로젝트에 강력한 추진력을 더해주었다. 윤서연의 입지는 전담팀 내에서 확고해졌고 그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존경과 신뢰로 바뀌었다. 강지훈과 그녀 사이의 어색한 공기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최민주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분노했지만 대외적으로 완벽한 성공을 거둔 프로젝트에 더 이상 흠집을 낼 명분이 없어 잠시 몸을 낮춰야만 했다. 그러던 중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프로젝트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해외의 한 유명 IT 기업이 기술 제휴를 제안해 온 것이다. 그들은 제주도에 위치한 아시아 R&D 센터에서 실무 협상을 진행하길 원했다.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강지우는 주저없이 윤서연을 협상 파트너로 지목했다. 둘만의 출장이 결정되자 서연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파문이 일었다.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보며 서연은 10년 전 여름을 떠올렸다. 그때도 두 사람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제주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고 있었다. 돈 없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지만 함께라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옆자리의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 스친 것은 성공한 CEO의 자신감이 아니라 과거를 그리는 듯한 아련한 표정이었다. 제주도에서의 협상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강지훈은 거시적인 비전과 사업 전략을 제시하며 협상의 큰 그림을 그렸고 윤서연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과 구현 가능성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하며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한 팀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전문성과 시너지에 감탄한 상대 회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기술 제휴 계약서에 서명했다.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자 해가 저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까지는 하룻밤의 여유가 있었다. 호텔로 돌아온 두 사람은 로비에서 잠시 마주섰다. 이대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은 다시 서울의 일상으로 돌아갈 터였다. 그때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잠깐 바람 좀 쐬지 않을래요? 근처에 괜찮은 해변이 있는데. 그의 제안은 조심스러웠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이끈 곳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닌 인적이 드문 작은 해변이었다. 하얀 모래사장과 검은 현무암이 조화를 이루는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10년 전 두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던 낡은 빨간 등대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가 이곳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연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해변을 따라 걸었다. 부드러운 파도 소리와 시원한 바닷바람이 서울에서의 긴장감을 씻어주는 듯했다. 더 이상 대표님이나 PM님 같은 딱딱한 호칭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다. 한참을 걷던 서연이 용기를 내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길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잊은 적 없으니까.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여기서 찍은 사진 아직도 가지고 있어. 그때 너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입가에 다 묻히고 웃고 있었지.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 역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따뜻해진 분위기 속에서 서연은 마음속에 계속 맴돌던 질문을 다시 꺼냈다. 지난번 사무실에서
미처 다 듣지 못했던 대답에 뒤시하기가 궁금했다. 그때 말할 자격이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나야만 했는지 이제는 말해줄 수 없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10년간 그녀를 괴롭혀온 상처의 근원을 확인하고 싶은 절박함이었다. 지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마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사람처럼 힘겨운 표정을 지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해 여름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났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단순한 부도가 아니었어. 아버지는 믿었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고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넘어갔지.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뿐이었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인자하고 성실한 분이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어.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어린 여동생은 공포에 떨었지. 나는 그때 깨달았어. 꿈이니 사랑이니 하는 것들은 나 같은 놈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치라는 걸. 그의 눈빛이 검은 바다처럼 깊고 어둡게 흔들렸다. 나는 대학을 그만두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어. 공사장 막노동 새벽 인력 시장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씩 쪽잠을 자며 돈을 벌었지. 그런 내 모습을 너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어. 희망도 미래도 없는 내 현실 속으로 너를 끌어들일 수는 없었으니까. 너에게 나는 항상 멋지고 가능성 있는 사람이고 싶었거든.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의 절망과 무력감이 다시 온몸을 덮치는 듯했다. 그래서 도망친 거야. 너에게 아무 말도 할 용기가 없었어.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네가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나를 잊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어. 그게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믿었으니까. 그의 고백이 끝나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동안 그녀는 그를 원망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그의 사랑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이유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해서였다.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던 것이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바보,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내가 곁에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녀의 원망 섞인 말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랬다면 난 더 비참해졌을 거야. 너의 동정을 받는 내 모습은 견딜 수 없었을 테니까.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그가 왜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어야만 했는지, 성공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는지, 그의 냉정함은 상처받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었고, 그의 성공은 절망의 늪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서연은 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자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원망마저 눈 녹듯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말한 아버지의 동업자는 누구였을까? 그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방금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 보인 참이었다. 지금은 그저 위로가 필요할 때였다. 서연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말없이도 전해지는 위로였다. 지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 10년 전 따뜻했던 소년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쳤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시간의 강위로 작지만 단단한 다리가 놓이고 있었다. 제주도에서의 밤은 강지훈과 윤서연의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을 감싸던 공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10년의 시간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언스포큰 동료애가 자리 잡았다. 과거의 상처를 공유함으로써 그들은 오히려 더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완벽한 호흡은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개발 속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 하지만 이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는 눈이 있었다. 최민주는 마치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를 느꼈다. 그는 강지훈의 이성이 윤서연이라는 약점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더 이상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안 됐다. 그는 둘을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훨씬 더 과감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다. 최민준의 새로운 계략은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과 윤서연의 신뢰도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해커를 고용하여 YIDN의 내부 서버를 해킹했다. 목표는 프로젝트 넥서스의 초기 설계도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핵심 기술 데이터였다. 그는 이 데이터를 경쟁사인 NT솔루션에 넘기는 동시에 업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기사를 쓰기로 유명한 IT 전문 기자에게도 일부를 흘렸다. 그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증거가 윤서연을 가리키도록 치밀하게 조작했다. 해커는 그녀의 개인 노트북 IP를 우회하여 서버에 접속한 것처럼 흔적을 남겼고 마치 그녀가 거액의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아넘긴 것처럼 보이는 가짜 이메일, 송수신 기록과 자금, 이체 내역까지 만들어냈다. 모든 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강지훈이 아무리 그녀를 믿는다 해도 물증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며칠 후 거대한 폭풍이 YIDN 그룹을 덮쳤다. NT솔루션이 프로젝트 넥서스와 놀랍도록 유사한 신제품 출시를 예고했고 뒤이어 IT 전문 기자의 특종 기사가 터져나왔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YIDN의 차세대 프로젝트가 심각한 기술적 결함을 안고 있으며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YIDN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즉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되었고 내부 감사팀과 보안팀이 기술 유출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민준이 설계한 대로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윤서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녀의 IP 주소, 조작된 이메일, 그리고 그녀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처럼 보이는 거액의 돈. 그녀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산업 스파이가 되어 있었다. 윤서연은 감사팀의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차갑게 제시되는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항변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격려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경멸과 배신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회사 전체의 적이 되어버렸다. 결국 그녀에게는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프로젝트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고 회사 출입증마저 정지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올 때까지 온갖 수치스러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사무실을 나서던 순간 그녀는 복도 저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강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차갑게 그녀를 보고만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 역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모든 증거가 윤서연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본능은 그녀가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다. 제주도 해변에서 보았던 그녀의 눈물과 지난 몇 달간 함께 일하며 보아온 그녀의 열정과 진심이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혼란 속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최민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손실을 보고하며 윤서연과 이노테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함께 그들을 추천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강지훈 대표의 책임론까지 거론했다. 이사들은 동요했고 모두가 강지훈의 입을 주목했다. 이제 그가 윤서연을 버리고 회사를 살리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 강지훈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회의장에 모인 모든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의 귀에 밝힐 만큼 단호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사건이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최민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증거가 너무 완벽합니다. 마치 누군가 범인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감사와는 별개로 대표 직속의 비공식적인 재조사팀을 꾸리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윤서연 PM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발언은 회의장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모두가 그가 윤서연을 내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최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대표의 권한으로 내린 결정에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었다. 강지훈은 이사회에 자신의 신임을 걸고 진실을 밝힐 시간을 번 것이다. 그 시각 서연은 텅 빈 자신의 원룸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정막 속에서 그녀는 TV 뉴스에 나오는 자신의 이야기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한순간에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로 전락한 자신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이대로 경력도 인생도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그녀는 무심코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화면에는 아주 짧은 세 단어만이 적혀 있었다. 나는 너를 믿어. 그 짧은 문장을 본 순간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세상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린 순간 단 한 사람 강지훈만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것이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그녀는 아주 작은 희망의 빛 한 줄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걸고 함께 싸워나갈 용기를 주기에 충분한 빛이었다. 강지훈이 보낸 짧은 메시지는 꺼져가던 윤서연의 세상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와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다. 잠시 후 또 다른 암호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다음 날 새벽인 적이 드문 한강의 둔치 주차장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거나 절망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다음 날 새벽 짙은 안개가 깔린 주차장에 서연이 도착하자 약속한 듯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와 멈췄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차에 올라탔고
차는 다시 안개 속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흘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연인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운명을 함께하는 동맹이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몸은 괜찮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사무적인 태도, 뒤에 숨겨진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어서 시작하고 싶을 뿐이에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이사회와 투자자들의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고 최민주는 여론을 등에 업고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감사팀 역시 최민준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 최민준의 꼬리를 잡을 결정적인 증거를. 그는 서연에게 보안이 완벽하게 유지되는 노트북과 YIDN 그룹의 메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비공식 루트를 건넸다. 자네는 외부에서 디지털 증거를 추적해줘. 나는 내부에서 최민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겠네. 서로가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거야. 그의 제안에 서연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원룸을 임시작전 본부로 삼았다.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오직 지훈이 건넨 노트북에만 매달렸다. 그녀는 해커가 남긴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서버의 방대한 로그 기록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편 강지우는 회사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최민준에게 프로젝트의 후속 처리와 관련된 중요한 권한들을 넘겨주며 그를 방심하게 만들었다. 최민준은 마침내 강지훈이 굴복했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해했고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 순간을 기다리며 자신의 충직한 비서를 통해 최민준의 모든 결제 서류와 통화 기록을 비밀리에 수집했다. 두 사람은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24시간 내내 소통했다. 서연이 기술적인 발견을 하면 지우는 그것을 바탕으로 내부 정보를 조합해 용의자를 좁혀나갔다. 한 번은 서연이 해커가 사용한 악성 코드의 일부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마이너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지훈은 즉시 YIDN 내부 개발자들의 이력과 사용 언어 데이터를 대조하여 그 라이브러리에 능숙한 단 한 사람 최민준 직속의 보안팀 차장을 용의선상에 올렸다. 그들의 공조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의지가 되어 주었다. 서연은 밤샘 작업으로 지쳐갈 때마다 나는 너를 믿어라는 그의 메시지를 떠올리며 힘을 냈고 지우는 이사회에서 사임 압박을 받을 때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서연을 생각하며 버텼다. 위기는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그 어떤 때보다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거대한 힘이 되었다. 하지만 최민준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강지훈이 예상외로 조용하자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심어놓은 정보원을 통해 강지훈이 무언가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범죄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고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사람을 붙였다.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된 것이다. 어느 날 밤 서연은 결정적인 단서를 잡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숙이 서버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YIDN 보안팀의 비상 경고 시스템이 울렸다. 누군가 그녀의 불법적인 접근을 감지한 것이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대로 IP 주소가
역추적당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접속을 끊고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려 했지만 상대는 이미 그녀의 위치를 거의 다 파악한 상태였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지훈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30초 뒤 메인 전력 차단. 잠시 후 서연의 아파트 전체가 정전되며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지훈이 비상사태를 대비해 미리 손을 써둔 도시 기반 시설 통제 시스템을 움직인 것이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YIDN 보안팀의 추적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고 서연은 그 틈을 이용해 겨우 흔적을 지우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긴 후 서연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 방법을 바꿨다. 그녀는 더 이상 서버에 직접 접속하는 대신 유출되었던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던 그녀는 마침내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유출된 데이터 파일에 보이지 않는 메타데이터 영역에 아주 희미하게 2번이나 암호화된 디지털 워터마크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워터마크는 특정 해킹 툴을 사용해야만 남는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툴은 업계에서 기업 스파이 활동으로 악명 높은 한 전문 해커 집단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내부 직원의 소행이 아니라 거액의 돈을 받고 움직이는 전문가가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최민준이 외부 용병을 고용한 것이다. 서연은 즉시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알렸다.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작군, 그 해커 집단의 이름만 알면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최민준과 연결된 고리를 찾아낼 수 있어. 이제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던 상황이 끝났다. 그들은 마침내 반격을 시작할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다. 어둠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온 두 사람의 연합 전선에 드디어 승리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윤서연이 발견한 디지털 워터마크는 반격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었다. 강지훈은 그 즉시 자신이 신뢰하는 최고의 사설 정보 분석팀을 비밀리에 고용했다. 그의 지시는 단 하나, 해당 해커 집단과 최민준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라는 것이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최민준이 눈치채고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기 전에 그의 자금줄을 역으로 추적해 목을 조여야만 했다. 분석팀은 24시간 내내 움직였다. 그들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대포 통장으로 얽히고 설킨 자금 세탁 경로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예상대로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여러 겹의 방화벽을 쳐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지훈의 분석팀 역시 업계 최고였고 그들은 아주 작은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마침내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자금의 출처가 되는 핵심 법인을 하나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지훈은 분석팀으로부터 법인의 등기이사 명단을 보고받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명단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바로 최민준의 아버지 태성그룹의 최 회장이었다. 최민준이 아버지가 소유한 유령 회사를 통해 해커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최민준을 끌어내릴 충분한 증거가 되었지만 지훈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다른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10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의 공장을 부도로 몰아넣었던 그 동업자의 얼굴. 당시에는 너무 어리고 경황이 없어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뇌리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인상이 있었다. 지훈은 분석팀에게 태성그룹과 최 회장의 과거 사업 이력을 전부 조사해달라고 추가로 지시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끔찍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조사 결과는 지훈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아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10년 전 지훈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부품 공장을 헐값에 집어삼키고 파산으로 내몬 장본인이 바로 최 회장이었다. 그는 동업자인 척 접근하여 회사의 핵심 기술과 재무 정보를 빼돌린 뒤 의도적으로 부도를 유발하여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이다.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닌 계획된 약탈이었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든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민준이 왜 그토록 자신을 적대시하고 경계했는지, 그에게 강지훈은 단순히 유능한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짓밟아버린 패배자의 아들이었을 뿐이다. 그들의 악연은 10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최민준의 이번 범행은 단순히 강지훈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10년 전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빼앗으려는 잔인한 행위의 반복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지훈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이 진실은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윤서연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또 다른 당사자였으며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비밀스러운 만남을 요청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곳은 지훈이 마련한 안전가옥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평범한 오피스텔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방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 가득한 조사 자료들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지훈은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밝혀낸 모든 사실들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민준과 해커의 연결고리,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최 회장의 존재, 마지막으로 10년 전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비극의 진실까지. 그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서연의 얼굴은 충격과 경악으로 하얗게 굳어갔다. 그녀는 지훈이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깊이를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가난이나 불운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긴 처절한 상처였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 모든 걸 알고 복수를 준비해왔던 거군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건 아니야. 죽을 힘을 다해 성공해야 했던 건 다시는 내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어.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힘을 갖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최민준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고 너까지 위험에 빠뜨렸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된 거지. 그의 고백에 서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지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위로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10년의 세월을 돌아 두 사람은 마침내 온전히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보듬어 안았다.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연의 속삭임에 지우는 그녀를 더욱 꽉 안았다. 아니, 지금이라도 네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야. 네가 없었다면 아마 난 이 진실 앞에서 분노에 집어삼켜졌을지도 몰라. 다시 만난 네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거리감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떨어져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반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다. 그들에게는 최민준 부자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와 10년 전 사건의 정황이 있었다.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지 결정해야 했다.
최민주는 곧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할 거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바로 그 주주총회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터뜨려야 해. 지훈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히 이번 기술 유출 사건만으로는 부족해요. 최민준 개인의 비리로 끝날 수도 있어요. 10년 전 사건과 엮어서 태성그룹 전체의 부도덕성을 폭로해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정의를 집행하는 심판자로서 기꺼이 그의 곁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마지막 결전을 위한 전략을 세웠다. 서연은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최민준 부자의 범죄 연대기를 재구성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고, 지훈은 언론과 금융감독원에 이 사실을 가장 충격적으로 터뜨릴 타이밍과 방법을 계획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연인도 위기에 처한 동료도 아니었다. 10년의 시간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뭉친 가장 강력한 동지였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YIDN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팽팽했다. 행사장인 호텔 대연 회장은 회사의 운명이 걸린 결전을 앞두고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수많은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로 가득 찬 공간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 한쪽에 앉은 최민주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주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이 오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반대편에 앉은 강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을 사람들은 패배를 직감한 자의 초조함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이 길고 긴 싸움을 끝낼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 연회장 근처의 작은 통제실에서 윤서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프레젠테이션 파일 위에 놓여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마침내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예상대로 첫 번째 안건은 대표이사 강지훈 해임 결의안이었다. 최민준이 의기양양하게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유창한 언변으로 강지훈의 경영 실책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술 유출 사건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강지훈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력 윤서연을 무리하게 기용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금 YIDN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리더의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무능하고 독단적인 경영에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최민주는 윤서연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가는 조작된 증거들을 화면에 띄우며 여론을 선동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의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강지훈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분위기는 완전히 최민준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마쳤고 의장은 대표이사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강지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잠깐만 의장님. 표결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장내의 소음이 멎었다. 그는 최민준을 지나쳐 연단 중앙에 섰다. 그리고 통제실의 서연을 향한 신호로 그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제 자신을 변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께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업 사냥이라는 이름의 추악한 약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서두에 모두가 의아해하는 순간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다. 통제실에서 서연이 준비된 파일을 실행시킨 것이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해커 집단의 로고와 그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도였다. 강지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이 외부의 전문 해커 집단에 의해 저질러졌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출처가 태성그룹 최 회장의 유령 회사임을 증명하는 은행 기록을 화면 가득 띄웠다. 최민준 전무 당신의 아버님께서 왜 경쟁사의 프로젝트를 망치기 위해 이런 검은 돈을 쓰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지훈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내는 충격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화면은 10년 전 낡고 허름한 공장의 사진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지훈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공장이었다. 그는 10년 전 태성그룹이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회사를 약탈했는지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닙니다. 10년 전 힘없는 중소기업을 짓밟았던 그 방식 그대로 YIDN 그룹마저 삼키려는 태성그룹의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최민준 전무는 그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더러운 약탈을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강지훈의 외침과 함께 스크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다. 최민준이 내부 조력자인 보안팀 차장에게 윤서연을 함정에 빠뜨리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비밀 녹취 파일이었다. 지훈이 심어놓은 사람이 함정에 빠질 것을 두려워한 내부 조력자를 설득하여 확보한 것이었다. 녹취록에는 최민준의 추악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 여자 하나 처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모든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강지훈이 제 발로 물러나게 만들란 말이야.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준은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었.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주주들의 분노의 찬고함에 묻혀버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송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지훈이 미리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고 수사 협조를 요청해둔 것이었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다가가 최민준에게 산업기술, 유출, 증거, 조작,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의 화려했던 야망은 수갑 소리와 함께 차갑고 허무하게 끝장났다. 최민준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자 연회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태를 지켜본 주주들은 경악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는 먼저 회사와 주주들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양이 되었던 윤서연 PM에게 회사를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녀의 모든 혐의를 벗겨주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회사를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에 조금 전까지 그를 비난하던 주주들의 눈빛이 경애와 신뢰로 바뀌기 시작했다. 마침내 한쪽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 박수는 곧 연회장 전체를 뒤덮는 기립박수로 번졌다. 강지훈은 길고 긴 싸움에서 마침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혼란스러운 연회장을 빠져나온 강지훈은 곧장 통제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윤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맞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더 깊은 감정들이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오가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그들은 함께 빛을 마주한 것이다. 그들의 손이 자연스럽게 마주 잡혔다. 모든 싸움은 이제 끝났다. 최민준의 몰락으로
YIDN 그룹을 뒤덮었던 거대한 폭풍은 거짓말처럼 멎었다. 진실이 밝혀지자 강지훈의 리더십과 윤서연의 결백을 향한 여론은 급반전되었다. YIDN의 주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강지훈의 결단력은 오히려 주주들과 시장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태성그룹은 오너 일가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끝없는 추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0년에 걸친 지독한 악연은 마침내 정의의 심판으로 끝을 맺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지훈은 윤서연에게 공식적으로 YIDN 그룹의 핵심 인재로 합류해달라고 제안했다. 프로젝트 넥서스를 중심으로 신설될 차세대 기술연구소의 총괄 소장직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에 대한 완벽한 인정이자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그의 분명한 메시지였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 역시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회사도 그들의 명예도.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미묘한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그들은 생사를 넘나든 전우였고 서로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동지였지만 아직 연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어색했다. 함께 전쟁을 치르느라 정작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 여름의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 남아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 주말 강지호는 서연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익숙하게 차를 몰아 서울을 벗어났다. 차는 한적한 국도를 달려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오는 작은 해안가 마을에 멈춰 섰다. 그곳은 10년 전 두 사람의 풋풋한 사랑이 시작되었던 추억의 장소였다. 서연의 심장이 조용히 그리고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이끌고 방파제 끝에 있는 낡은 벤치로 향했다. 10년의 세월 동안 페인트는 벗겨지고 곳곳에 녹이 슬었지만 그 벤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바다를 지키고 있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손을 잡고 서툰 고백을 나누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와 잔잔한 파도 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모든 게 변했는데 여기는 그대로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깨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모든 게 그대로인데 우리만 변했지. 그의 말처럼 두 사람은 10년 전에 앳된 소년과 소녀가 아니었다. 그의 어깨는 성공한 리더의 무게감으로 단단해졌고 그녀의 눈빛은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자의 지혜로 깊어져 있었다. 그들은 상처받았고 강해졌고 그리고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다. 지훈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난 10년 동안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생존과 증명이었어. 빼앗긴 것을 되찾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지. 그런데 너를 다시 만나고 함께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내가 정말로 원했던 건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는 서연에게로 몸을 돌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을 향한 깊고 진실된 감정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제는 그냥 행복해지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평범한 일상을 나누면서 너와 함께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서연아, 10년 전 이 자리에 앉아있던 소녀는 이제 없어. 가난했지만 꿈 많던 그는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사라져 버렸지. 그는 너에게 돌아올 수 없어. 그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저려왔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는 그때의 소년보다 훨씬 더 너를 사랑해. 지난 10년의 그리움과 함께 싸우며 확인한 믿음과 너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더해서 그러니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로 다시 시작해주지 않을래. 나와 함께 새로운 여름을 시작해줬으면 좋겠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10년 전 소녀의 미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눈부셨다. 나도 마찬가지야, 지훈아. 나도 더 이상 그때의 어린 소녀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당신의 강인함을, 그리고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당신의 따뜻함을 사랑해.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우리의 새로운 계절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입을 맞췄다. 그것은 10년 전의 풋풋하고 서툰 입맞춤이 아니었다. 수많은 오해와 아픔, 그리움의 시간을 넘어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이 나누는 깊고 성숙한 약속의 입맞춤이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그들의 인생에 마침내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새로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몇 달 후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프로젝트 넥서스의 글로벌 RD 센터 기공식이 열리고 있었다. 연구소장으로서 단상에 선 윤서연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프로젝트의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리고 객석 맨 앞줄에서 강지우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일과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10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운명처럼 다시 시작되어 영원이 되었다.